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남은 6월 동안 이제 어떻게 증시를 잘 마무리해 갈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닝을 한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유튜브가 좀 행복한 창구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생기셔서 이제 약간 어미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새끼들 이렇게 또 이렇게 있을 텐데 괜히 그랬네요. 아무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오프닝을 이만큼이나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시고 본인의 그다음에 뭐 노력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자금 사정들을 잘 고민하셔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뭐 예금 맡기면 3%, 많이 잘 투자하시면 3% 가까이 나오잖아요. 3%는커녕 마이너스로 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뭐 한 250일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끝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만큼 주식을 매수 버튼 한 번으로 주식이 사지고 매도 버튼 한 번으로 또 내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게 주식이라서 접근이 너무 쉽고 또 손실에 대한 그 부담이 손실에 대한 그 확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실은 절대 안 된다. 365일 내내 주식을 들고 있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도박장에서도 어느 정도 따면 나가야 되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상황을 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사실은 이제 현실이 아닐까. 기대는 분명히 좋은 게 많아요. FOMC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앞으로 G20, G2 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늘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계속 투자하시다 보면 현실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G20까지 그 정상회담까지 일단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강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대세 상승기를 3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한 번이 이제 지난주였고 이번에는 대세 매도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제도권 증시노트가 이제 유명해졌나봐요. 이제 또 말씀해주시는 분, 그다음 캡처만 따로 해가시는 분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한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해서 정리한 거니까 일단 잘 지켜보시고 2080, 그다음 2120을 제가 지수의 밴드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고점이다 보시면 되죠. 반도체 주가가 이제 외국인이 핵심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반도체가 핵심이다. 환율이 1180원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 여부가 코스피 지수 핵심 가이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1160원대로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4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관련된 것들 화장품, 그다음에 호텔 신라는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었고요. 교육 미디어도 이익 실현하는 구간. 제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까지 다 파시고 안 되면은 금요일 오전까지 다 파시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힘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 실현 하세요. 근데 이익 실현 하실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심하시거나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유 없이 급락하는 실적 우량주들 이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아무리 뭐 증시가 안 좋고 안 좋아질 거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뭐 외부 이슈에 흔들려서 급락하는 것들은 이건 기회예요. 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도해놓고 공포 심어놓은 다음에 사는 것들 많이 하고 이제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실적의 과대 낙폭주 종목 말이 어렵지만 렐리 디스플레이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차트도 한번 보시면서 실적 말씀드릴게요. 증시 변동성이 크진 않겠죠.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뭐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타이밍은 만약에 오늘까지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팔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들은 잘 팔아야 되고 이제 뉴스에 웃고 울고 하는 이제 그런 장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가장 키포인트는 실적이에요. 이제 6월 말까지 끝내고 나면 7월부터 이벤트는 뭐 한 번씩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시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한 달 내내 실적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중국의 키포인트인데 중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보다 이제 무역 협상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이제 너무 시장에서 이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역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 있죠. 한국이 가운데 있었고 중국이 여기 밑에 혼자 마이너스였는데 아시아권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은 숫자로 플러스거나, 그렇지만 비중국권은 다 플러스였던,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면역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 자, 마지막 주 증시를 앞두고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6월 4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이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거의 뭐 확실시했죠. 7월 또는 9월에 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7월에 가까운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22의 금리 인하 기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유럽 경기 전망 발표 이후에 전월, 그다음에 예상 실제로 마이너스 8 가까이 나오면서 유럽 쪽에 오히려 증시가 오르는 그런 상황은 유럽 중앙은행조차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죠.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를 결코 호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까지 호재는 건 알겠다. 근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뭐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럴 때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그 찬스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1년 365일 중에 한 250일 정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도박하면서도 또 적당히 따고 나와야 안 잃잖아요. 근데 계속 딴다고 계속 있으면 결과적으로 빈털털이 되는 거죠. 1년에 3% 정도의 수익이 나면 이제 은행 예금에서 잘 불렸을 경우에, 근데 계속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면서도 마이너스로 끝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월 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네, 있네요. 있네. 적은 퍼센트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중국권에 가까워질수록은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비아시아권은 좋은 6월 초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이제 아시아의 각국의 펀더멘탈, 뭐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보다는 이제 6월 중순 이후는 보시면 한국이 여기 중간에 있지만 사실 크게 특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도 위에 올라와 있고, 6월 중순 이후에는 각국의 펀더멘탈이 잘 반영되고 있는, 이제 올라갈 곳들은 올라가고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미국발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어느 이제 선진국 계열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증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괜찮죠. 소비 심리 지수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CPI라고 해서 소비 심리 지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면서 내려오는 추세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단에 있어요. 그렇지만 유럽도 낮아져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 미국은 금리가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더욱더 부양시키겠다. 유럽은 하락 추세를 더 이상 관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양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을 끼쳤냐면, 뭐
두 나라 빼고는 안 오른 나라가 없었어요.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 또 뭐 해외 주식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장이 얼마나 좋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이익 실현하라는 부분도 벌었을 테니까 한국이 2%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는 거의 한 20% 가까이 주식시장들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이익 실현을 못하고 또 미련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개미가 되는, 아무리 방송을 봐도 스윙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제 골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야 이 정도 됐으면 팔아야겠다. 경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면 이건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조금 더 배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감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다면 다음 주는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됐고 7월 또는 9월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관세, 중국에 대한 그 대중국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 재개를 다시 협상을 하자라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의 미국의 상황은 이제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죠. 엄청 큰 규모예요. 3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냥 확정을 짓지 않느냐고 하면 이제 중국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니네 말 잘 들어. 일단 1번. 그다음에 우리 기술을 함부로 빼가지 마. 2번.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중국이 미국처럼 클까봐 무서우니까 기술 이전하지 마. 보조금 뭐 주지 마. 우리나라 미국에 뭐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괜히 니네 그거 뭐 자국 보호한다고 보조금 주지 마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단순화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중국이 이거를 듣게 되면은 뭐 이걸 유예해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도 명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보자 라는 부분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어느 증권사 하나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원래 이 시나리오들 별로 잘 안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워낙 변수가 많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30%, 30%, 40%뭐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시나리오별로 나눠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 확정해가지고 이게 좋을 거다 해놓고 베팅했는데 만약에 결렬돼 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 조심스럽다.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유지한다. 관세는 유지한다. 지금 현재로서의 관세는 유지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협상을 해보자라는 부분. 그래서 월스트는 협상이 결렬되는 부분. 싸우고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쉽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이때 돼서 다시 시장 분위기는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앞에 보셨다시피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한 주 내내 좋았고, 마지막 날에 빠지는 거 봐서도 우리가 잘 팔았으면 잘 팔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판에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사실상. 중국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올라와 있을 때 팔고 나오자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하락은 했지만 고점에서 팔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요일 날 거의 다 팔고 금요일 날 조금 남겨놓고,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변동이 또 심했어요. 워낙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라서. 아무튼 요 시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세 번째 대세가 여기 있었습니다. 2019년에 두 번째 대세가 4월달 이후, 3월 말부터 4월달 이후.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면서 빠질 것 같을 때, 6월 초부터 또 제가 하지 말 것 시리즈 하면서 또 엄청 주식 상승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18년 말에 또 2019년이 나쁘지 않다 하면서 제 방송을 지난 제목만 보셔도 다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죠. 2018년 무너질 것 같은 이 시기에서 또 대세 상승을 외쳤던 제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대세 상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는 사실 뭘 사도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뭘 사도. 그렇지만 이렇게 빠질 때는 뭘 해도 빠지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대형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강남에 대치 성경 타워팰리스면 뭐예요? 증시 부동산에 살 사람이 없는데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사줄 사람이 없어요. 개인끼리 치고받는 코스닥 잡주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상은 좀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지수상도 이제 위에 121과 200선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혼자만 시장을 좋게 보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 먹고 나왔어요. 우리 또 이 갭상할 때 팔고 나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 잘 파셨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뭐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죠. 시장 자체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겨우는 못한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 이제 운송과 미디어 교육 쪽을 이제 많이 봤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와 유틸리티는 제외하고 유틸리티는 개인들이 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인데 적자가 날 거라고 하면서도 계속 기관이 추천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주간 동안 보세요. 거꾸로 간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것 시리즈 지난주 내내 하면서 어디 마지막 날 이틀 동안 팔아야 되는데 이 개인들은 쫄아서 맨날 팔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은 반대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개인처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기금은 기관에 섞여 있기도 한데 여기는 또 나눠놨네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전기전자, 결과적으로 금융업은 이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의약품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에 이거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거나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트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대세 상승 때 뭐가 올라오는지. 코스닥 잡주하시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관들 마찬가지로 이제 주간 기관은 제조업, 그다음에 전기전자, 서비스업, 운수장비, 현대차, 금융업, 의약품. 보시면은 주간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우리 맨날 보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눈에 띈다. 우리 전기전자 업종 IT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금요일날 마감을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 금요일날 시장은 일단 2948 최고점 수준에서 일단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다 차후에 펀더멘탈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계속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요 지난 5월달에 고점을 뚫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니케이 지난주 금요일날 니케이도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일본도 많이 나오고 일본이라고 해서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영향 안 받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는 잘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금리 인하 얘기하고 나서 달러는 빠졌고 상대적으로 유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했지만 이제 지수 자체는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0.5%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받쳐주고 있어요. 환율이 많이 빠지면서 일단 지수의 하락은 막았지만 결코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 다 빠진 거 보셨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다 빠졌어요. 중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 자체는 아주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야간 선물도 보시면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올라야 될 것 같겠지만 박스권 내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세 상승기가 다시 한번 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마음속에 한번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아주 큰 폭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약품에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 수급이 몰리는지 금융업은 이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주에다가 뭐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서 또 문재인 정부가 립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랐다는 걸 제외하고 나서도 시장에 어느 쪽에 수급이 몰려 있는지, 증권 쪽에도 몰려 있구나. 지금 하는 거는 철강과 금속, 중국 관련된 일단 제조업 부분, 제조업이라보다 근간산업 되는 부분들은 일단 좀 조금은 힘들구나. 이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저께 마지막 날에도 전기전자업종에 크게 안 밀렸구나.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머지는 의약품 쪽에도 괜찮구나. 시장 자체가 증권 쪽도 있네. 라고 분위기를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LG화학이면 안 되는 거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온수창고업이면 안 되는 겁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고. 대한통운 뭐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방송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왜 이게 길어집니다. 지난주 하루 금요일 날은 이제 개인들 다 팔고 이제 개인들만 사는 모습이죠.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기관도 팔고. 이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방법을 제가 지금 뭐 사실 대충 말하는 것 같아도 이게 방송 하나 준비하려면 그리고 맨날 떠들려면 이게 모르거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날에 외국인들은 뭘 샀냐?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제외하고 LG전자, 펄어비스. 상위 대형주에 있는 것들 잘 보시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메디톡스, 화장품주 있네요. KMW, 네페스. 기관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 종목들을 맞추기는.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원래 그 금요일날은 매도 일관이었기 때문에 산 종목들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구나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것도 있구나. 의약품 쪽에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꺾였다고 갑자기 또 매도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세 하락기에 사고 꾸준히 사셨죠, 셀트리온을. 근데 지금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뭐 셀트리온을 보고 있냐, 또 뭐 이런 거 참고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댓글로 또 조심하라는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차트상으로 이게 또 급락하거나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차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서 또 굳이 리스크 관리한답시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약품은 괜찮다, 지금까지는. 근데 또 지금 들어가셔서 또 차트 모양 바뀌는데 못 보시고 물리치는 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바이오, 특히나 셀트리온을 정말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면서도 팔았던, 그러면서 샀던 그 타이밍을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시총을 보시면 그 의약품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뭐 따로 가지는 않겠죠. 전기전자업종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차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팔면 되는 거죠. 또 얼마나 더 올라가서 파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잘 사서 우리 6월달 말것 시리즈에서 잘 사서 높은 데서 잘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5% 이상 수익 나셨어야 됩니다. 건설업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안 좋은 차트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버티시거나 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화학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수급 자체가 뭐 오른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고 그런 부분. 운송장비도 뭐 크게 모양이 나쁘진 않습니다. 운송장비 쪽에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13만원 쪽에서 머무르면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차 14만원에서도 매수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현대차 기다리시는 분 많아요. 못 사셨거든요, 현대차를. 근데 보시면은 정말 차트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사시면 또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언제 사셔야 되는지는 여기 차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년 365일 레이스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 포트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대세 상승기라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사고 또 물리면 또 팔고 욕하고 다른 잡주 들어가고 이런 패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좋다는 내용이 당장 내일 좋을 게 아니거든요. 잘 판단하시고, LG전자 그렇게 좋다고 할 때 안 사시고 또 지금 사서 8만원에 또 물리시고 또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실적이 일단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 종목들의 실적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LG전자는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타이밍을 저도 보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긴 한데 LG전자도 그렇게 보시고, 실리콘웍스도 제가 목요일날 다 팔았다, 많이 팔았다 했는데 금요일날 또 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6% 가까이 빠지면서 올랐던 걸 다 반납시켰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또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또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한전 또 보시고, 이게 사실 사나 팔라 말씀드리기가 정말 곤란해요. 저도 이게 또 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은 좋아 보이잖아요. 실리콘웍스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잘 참고해 보시고, 한전이 저는 이제 또 매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참으셨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올라갈 때도 안 사시고 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중 바닥형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말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저는 한 비중을 한 20% 정도만,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살짝 태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종목들을 사고 팔고 우리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느낌을 아실 텐데, 한전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한전 악재란 악재를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20% 정도 담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비상교육도 이제 먹고 나왔어야 된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전 또 있네요. 이거 뭐야? 21일. 아, 이거 18일자구나. 이거는 제가 차마 지우지 못했습니다. 21일이, 올랐구나. 이게 또. 아하, 3중바닥형에서 놓쳤네요. 이게 또. 조금 근데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1.3% 장 빠질 때도 올랐네요. 역시나 이게 26,000원대는 조금 더 그렇네요. 근데 한번 보시고, 요거는 타이밍 오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팔았던 종목으로 들어갈 때 한전을 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말씀드려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이제 개인이 질릴 때가 됐어요. 이제 계속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크게 봐서도 3중 바닥형 정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시고, 이게 사실 NHN 사이버 결제는 진짜 한 30% 넘게 수익 났을 겁니다. 30%가 뭡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샀어도 30%, 처음부터 사셨으면 거의 더블입니다. 한 80%. 그러면서 잘 사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요거는 안 하시더라도 정말 기회를 한 두세 번 준 거예요. 여기서 팔았어요. 도지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도지를 2번 더 줬어요. 일단은 못 먹어도 이거는 매도입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 마음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잘 보시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제가 팔고 나서도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윗꼬리랑 이런 차트 잘 보시고, 되게 주의해야 되는 차트였거든요. 이게 보면 계속 그동안 올라갈 때랑은 다르게 윗꼬리 결과적으로 한 7% 하락. 이런 패턴에 낚이지 마시고, 기술적 차트는 잘 안 보지만 기본적인 내용 다 알고 있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모르면서 넘어가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수익 나셨으면은 이제 팔고 잠깐 쉬세요. 추천 종목 하나 드릴게요. 웨이브 일렉트로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기다려지긴 하는데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일단 200에서는 밑에서 뚫고 올라오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200에서 위에서 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요 지지선이 명확히 있는, 제 또 요런 종목 좋아하잖아요. 별표 쳐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세요. 이게 또 저는 2만원 초반, 그다음에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세 상승기에서 못 잡으셨다면 또 그 뒤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주봉상으로도 이 60일선에서 아주 예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켜오던 차트 선이에요. 60월봉선에서 한번 또 제가 무료로, 어차피 저도 종목 추천드려서 손실 보더라도 제가 손해 배상을 안 하니까 무료로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일단 그 전자기기, 5G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폰, 그다음에 액정 관련해서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기술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그 섀도우 마스크 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에 아주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장이 빠져도 크게 안 빠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한전 웨이브 일렉트로도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65,900원에서 조금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도 올랐다가 빠지는. 그러니까 잘 팔아야 돼요. 이게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팔으라고 해도 못 팔았다가 또 빠지면은 이게 또 다음 한 주가 힘들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때가 이제 남들이 다 알 것 같은 그 시기가 제일 무서운 시기예요. 그 바로 전이나 나왔을 때 땅 팔아야지 그동안 올라가더라도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근데 빠질 때는 힘들어요. 더 이상 더 좋은 뉴스가 나와야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생각만 해보신다면 그 부분이 힘들 것 같고, GS건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팔진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뭐 계속 들고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LG 디스플레이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엄청 올랐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여기서 진짜 한 100번은 말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대로 다 빼놓으면서 또 힘든 하루가 또 시작되실 것 같습니다. 올랐으면 팔아야 되는데 방송을 하루 쉬었더니 또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이틀 쉬었죠, 제가. 참.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다. 읽지 마시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버퍼가 있죠.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의약품 쪽의 차트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모습. 그래서 차트상 큰 업종 흐름을 잘 보시고, 사실 L7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슈화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스코 학회가 끝나서 더 큰 이슈를 기다리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아스코 학회에서 좀 더 큰 임팩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또 합병한답시고 자회사 편입한답시고 나대다가 그래가지고 주가 그대로 다시 반납해버렸어요. 빠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7만원, 또 얼마나 또 많은 7만원대에서 머물지 그날을 한번 지켜보시고, 신라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잘 공부해 놓으세요. 대형주 위주가 분명히 될 테지만 어느 게 시총 상위에 있는지 잘 보시면은 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어쨌든 시총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토니모리 화장품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잘 차익 실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대형주들 중에 화장품주 많이 올랐는데 못 잡으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기회에서 그동안 덜 올랐던 아모레퍼시픽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빠질 게 없잖아요. 이런 종목 사시면 절대 손실 안 봐요. 손실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3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올랐던 종목들 있으셔야 됩니다. 많이 있으셔야 돼요. 다 매도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해놓고 짬짓돈 챙겨 놓으시는 거 분명히 잊지 마세요. 3% 수익을 기준으로 봐서 한 10%는 나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밤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 정리하고 관심 종목에 넣고 살까 팔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3%도 수익이 못 나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시게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조심하시고, 더 크게 올라가려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대폭발하는 종목들은 빠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낮아 있는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힘들잖아요.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시고, 저도 광고 수입을 얻고, 광고 많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해봐야죠. 5,000원 법니다. 이거 하면 많이 벌면 8,000원 돼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